안녕하세요. 데이업 종목 분석 멘토 김민우입니다. 오늘 컨텐츠로 인텔과 AMD를 한번 볼 텐데요. 이제 CPU 신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국내외 관련주도 같이 보고 인텔이 나락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2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2등이 되오는 이 AMD와 인텔의 현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과 AMD는 이제 데스크톱 CPU의 이제 최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경쟁을 해왔습니다. 인텔과 AMD는 라이센스 및 86 아키텍처 독점에 관련한 이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전에 벌였는데요. 무려 10년이 넘게 이어진 싸움은 이제 인텔과 AMD가 승소와 패소를 반복하면서 지루하게 이루어졌었는데, AMD는 이제 소스를 받지 못했으므로 인텔 호환 CPU를 생산하지 못할 위기까지 처했고요. 그만큼 인텔과 AMD는 이제 서로 경쟁 업체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8년 창업주인 로버트 노이스와 이제 고든 무어가 미국에서 이제 인텔을 창립을 하면서 반도체 시대의 시작을 좀 알렸었는데요. 첫 시작은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을 했고, 2000년대에는 코어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코어 i3, i5, i7, i9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이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과 이제 첨단 기술과 융합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최신 프로세서들은 이제 5G 헤리츠 이상의 이제 클럭 속도를 자랑하고 새로운 아키텍처의 이제 도입으로 컴퓨터의 성능을 계속 끌어올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의 역사는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이제 메모리 제품 제조로 시작해서 CPU 시장에서 인텔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 성장해온 AMD 라이젠 시리즈를 중심으로 이제 더욱 발전된 제품을 선보이고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AMD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CPU 시장에서 어떠한 기술 혁신을 보여줄지, 1인자가 2인자가 되고 이제 2인자가 1인자가 될 수 있는 인텔과 AMD 싸움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그 사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 좋은 CPU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패스마크 마켓 CPU 마켓이라고 있는데, CPU 성능 순위를 보면 여기 AMD 라이젠 시리즈가 상단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텔 제품이 요즘 들어서 이제 한 번씩 버벅거리거나 끊김 현상이 있는데,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프로 7000 시리즈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AMD와 인텔 마켓 쉐어라 그래서 인텔 마켓 CPU를 살펴보면 2024년 분기를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인텔이 61.5%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이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은 편에 좀 속한 걸 볼 수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시장에도 요구하고 관리 기능 등을 강화한 노트북용 프로세서 라이젠 A1 프로 300 시리즈를 이달 중 정식 공개 예정인데, 주요 PC 제조사도 이들 제품을 탑재한 노트북과 신제품 출시를 좀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6월 NPU 탑재한 젠5 아키텍처 기반 노트북용 프로세서 라이젠 A1 300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이달 중에는 이제 기업이나 조직 대상으로 하는 관리 기능을 강화한 프로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라이젠 A1 프로 300 시리즈는 이제 라데온 880MHz 내장, GPU와 젠5 기반 8코어 CPU, 그리고 최대 50 탑급 NPU 등을 탑재한 모델로서, 여기 보시면은 신규 라인업으로 고클럭 CPU를 출시를 하고, AMD는 고클럭 CPU를 쓸 수 있는 보드가 없다라고 하는데, PC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에 대한 매력이 없고 기존의 고급 메인보드 사용자의 이제 CPU 교체용으로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스크탑 PC용 프로세서인 에로레이크를 이제 출시 예정인데요. 에로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반도체 다이를 기능별로 나눈 타일로 구조를 적용을 했고, 성능을 개선한 이제 CPU 코어를 탑재를 합니다. 성능 전력 효율 면에서는
이제 8월 초순 출시는 AMD 라이젠 9000 시리즈 프로세서 경쟁 예정인데 에로레이크 생산의 대만 TSMC의 이제 3나노급 N3B와 자체 2나노급 공정인 인텔 20A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고 근데 최근에 또 1.8나노급 공정 인텔 18A에 집중한다는 결정에 따라서 주요 타일은 모두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인텔은 이제 생산된 각 타일을 이제 말레이시아와 미국, 뉴멕시코주 패키징 시설에 이제 3차원 적층 기술 포베로스를 이제 활용해서 최종 조립 후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각 타일을 연결하는 베이스 타일에는 이제 인텔 22나노 핀팻 트랜지스터 기술이 적용이 되고 에로에이크 같은 경우는 인텔 20A 0.2mm급 공정에서 생산되고 반도체 후면 전력 전달 기술인 파워 비앗의 트랜지스터 이제 구조에 리본벳 등 신기술이 모두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인공지능 AI PC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2024년도에 4,052만 대에서 2025년도에는 1억 242만 대로 늘 거고 AI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250만 7천 대에서 여기 2025년은 1180만 4천 대까지 늘 예정인데요. PC나 이제 모바일의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는 지금까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PC는 인텔과 AMD, 모바일은 퀄컴과 미디어텍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설계 표준도 PC는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ARM으로 이제 뚜렷하게 갈렸고 하지만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모바일에 주로 사용되던 프로세서가 AI PC에도 탑재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PC와 모바일로 이제 양분됐던 프로세서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AMD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내년 초 보급형 AI PC를 위한 칩 크라켄 포인트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성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당 45조에서 50조의 연산의 AI 성능을 낼 수 있는 NPU가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인텔의 이제 AI PC 프로세서 코어 울트라 200V는 이제 20개 이상의 PC 제조사에서 출시할 80여 종 이상의 AI PC에 탑재될 예정인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를 최대 50%까지 낮추고 NPU 성능은 이전 세대보다 최대 4배 강력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맥커스는 AMD 자일링스 국내 유일 총판사인데요. 이 관련주로 국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AMD의 국내 유일 유통사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맥커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IP업 강세로 AMD 국내 유일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맥커스와 삼성, PIM 기술 협력 중인 AMD 국내 유일 초판 기업으로 최근 자율주행을 위한 AI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용 차세대 메모리인 LPDDR5X PIM 제품으로 이제 시장 선점에 나섰는데 이에 삼성전자와 AMD가 이제 PIM 기술 공동 협약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AMD 이제 자일링스 국내 유일 총판사인 이 메커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메커스 같은 경우는 FPGA 기술을 통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기업으로 주로 AMD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500여 개 IT 기업에 유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원익 IPS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제조용 장비를 개발하고 주요 고객사는 인텔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한 장비 공급 중에 있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유일하게 패키징과 그 다음에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한 가능한 업체로서 인텔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후공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인텔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이제 필요한 서비스로 반도체 칩의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후공정 분야에선 국내 1위 기업으로 첨단 패키징에 필요한 플리칩 볼그리 어레이 FCBGA 분야도 이제 진출하고 성능에서 이제 CPU, GPU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인텔 서버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는 이제 서버 최초로 DDR5의 D램을 이제 지원하고 인텔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텔의 몰락이라 그래서 인텔의 주가가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굉장히 안 좋았었죠. 개인적으로 이제 인텔 CEO 같은 경우 출신 파이낸스, 그러니까 어카운팅 출신을 싫어하는데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제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성장 과정에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텔의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 인텔의 전 브라이언이라는 CEO가 있는데 거의 회사를 말아먹었죠. 그러고 나서 21년에 팻 겔싱어가 이제 취임을 하고 다행히 이제 MBA 출신이 아닌 엔지니어 출신이었는데 인텔은 여러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CPU 13세대와 14세대 칩을 팻 겔싱어의 지휘 아래 탄생이 됐습니다. CPU의 성능을 향상을 위한 길은 좀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길, 그다음 쉬운 길, 어려운 길은 이제 회사를 좀 더 가늘게 그리고 이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능을 향상하는 길이고요. 쉬운 길은 이제 CPU에 흐르는 전압을 올려 성능 향상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능한 직원이 없던 인텔은 이제 쉬운 길로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발열이 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능 저하 다운되는 사태가 여러 번 발생을 했는데 인텔이 해결책으로서 이제 배포한 패치는 CPU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발열을 막고 다운을 막는 것을 선택을 했었죠. 거기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보드 회사와 CPU, GPU의 이제 회사 잘못으로 이제 돌렸는데 이 인텔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조사 결과 인텔의 잘못으로 좀 드러났고 인텔은 인시 방편으로 패치를 배포를 했는데요. 기업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이제 소비자에게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고 잘못된 잘못된 제품을 교환을 해줬어야 됐는데 인텔은 모르겠고 나는 이제 리콜은 너무 비싸서 못 해주니까 성능 떨어뜨려서 사용하다가 15세대 CPU 나면 이제 그거 사서 써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락이 갔죠. 거의 기업 가치 이미지가 거의 뭐 나락을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게임 유저들이 인텔 CPU를 사용했던 이유는 안정성과 그다음에 우선 성능이었는데 이제 개발사들조차 이제 인텔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체제로 거의 실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인텔 CEO 팻 겔싱어는 이제 전 CEO와 다르게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걸 비용이 아까워서 이제 소비자들의 모든 신뢰를 다 저버리는 선택을 해서 좀 미래가 좀 밝지 않아 보여서 이제 이러한 것을 좀 AMD한테 좀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AMD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제품을 홍보하고 그런 제품 여기도 보시면 패스마켓 CPU 마켓에도 요즘에 AMD가 가장 우세한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과 AMD의 시장 흐름을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AI 관련된 산업이 점점 커질수록 이 CPU나 GPU의 성능이 더 압도적으로 커져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김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